자, 문 정권이 청와대 지휘로 어제 공수처를 통과시켰습니다. 결사적으로 막는다는 한국당은 결사는 사라지고 퇴장을 했고 결국 공수처법이 통과된 뒤에야 의원직 총사퇴를 한다며 원내대표에게 사퇴를 일임했습니다. 그냥 사퇴를 선언하면 되지 또 뭘 사퇴를 일임합니까? 타이밍도 틀렸고 방법도 틀렸습니다. 한국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더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이 지금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까지 저렇게 또 통과시켰는데요. 자, 이거는 그야말로 국회를 1+4라는 문외 둘러리 야당들 끼고 국회에 있는 법과 또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한 채 지 마음대로 임의로 법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공수처나 선거법이 통과된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으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절차나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패스트 트랙이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5분의 3, 그러니까 300명의 5분의 3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180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가능한 건데 지금 150명 대에서 1+4로 자기 임의대로 통과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의 위반조차 이제 따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요. 자, 언론들 대다수를 문이 집권하고 지금 2년 반이 넘는 세월 동안에 자신의 완전히 그냥 수족처럼 언론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적으로 수많은 지금 인터넷 언론 같은 찌라시 언론들이 전부 문의 편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 보수 언론만 완전 고립되어 있는 속에서 전체의 분량으로 봤을 때 아주 많은 언론들이 문 정권을 갖다가 편을 드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심지어 조국이 억울한 수사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공수처가 개혁을 위한 것처럼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저 사람들이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킨 게 4월 말인데 8개월 동안 이 나라의 야당과 국민들은 공수처법이 뭐가 문제인지를 제대로 알리려고도 별로 노력하지 않았고 4월 말 시점에서 있었던 공수처 독소 조항보다도 12월 말에 통과된 공수처 독소 조항이 훨씬 악랄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 관심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정파가 하는 일은 다 옳다. 검찰은 썩었다. 검찰을 개혁하는 거다. 지금 이런 단순 논리 속에 맹목적인 문파들은 지지를 보내고 그리고 양쪽에 환멸을 느껴서 중도로 있는 사람들은 무관심한 채 그래 검찰도 문제는 있지. 그러니까 뭐 공수처 통과시킨다는데 문이 무리수를 두는 것 같지만은 그 뭐 한번 지켜보지. 이런 식으로 냉소적으로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결사적으로 저지해야 될 보수파 국민들은 한국당 스스로가 자신들을 돕기 위해 목숨을 던지지 않는 마당에 그냥 국민들이 이 문제에서 앞장서서 결사적으로 싸울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통과되면서 이제 독재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왜 독재의 서막이 올랐느냐? 정권의 입맛대로 지금 공수처장부터 검사까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다음에 경찰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해당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 인지 단계부터 공수처에 보고하고 공수처가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살릴 건가 죽일 건가를 공수처가 먼저 선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권 남용 등을 적용하고 정당한 판검사의 업무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가 판검사를 기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수사,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또 별건으로 얼마든지 판검사를 협박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경찰도 고위 간부들이 마찬가지고요. 또 고위 장성도 공수처의 대상이 되면서 군 내부에 정권에 저항할 아무리 안보를 무너뜨려도 군이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구실도 지금 다 협박으로 덮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공수처 검사 숫자를 늘리고 그리고 공수처 검사의 조건을 낮춤으로써 그야말로 이 정권의 주구가 되기를 작정하는 옛날에 나치의 게시타포가 되기를 작정하는 그런 개들을 얼마든지 지금 자신들의 구미만 맞으면 공수처 검사로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검찰, 경찰, 판사들 위해 이 공룡수사처, 즉 거대한 공수처, 조직 규모는 작지만은 이 조직의 기구나 역할이 결국은 헌법상에도 명시하지 않은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 수 있는 무소불위의 조직으로서 그 위상은 검경을 통제하는 쪽으로 지금 가버렸습니다. 자, 한국당은 의원 총사퇴를 이런 상황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 총사퇴를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공수처를 통과시키기 전에 총사퇴를 하고 국회에 방을 빼고 그래서 한국당이 없는 속에서 저들끼리 통과시키는 모습을 국민 앞에 노출시켜야 되는데 반대한다고 직전까지 있다가 표결할 때 쭉 나가버리면서 의원직 총사퇴가 갖는 비장함이나 독재의 모양, 즉 그림에 완전히 민주당이 독재로 가고 있다고 문재인이가 독재자라고 입증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지나간 뒤에 지금 손 흔드는 격이고 자, 뭘라고 지금 이제 다 하고 난 뒤에 의원직 총사퇴를 뒤늦게 합니까? 하려면 어제 통과시키기 전에 하고 통과시키면 총선 보이콧까지 하겠다면서 국회 완전히 어제 공수처 한쪽에는 법을 통과시키고 한쪽에는 방을 빼서 한국당이 전부 국회에서 철수하는 장면을 보여줘야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나오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디에도 국민적 분노가 모아지지 않고 지금 사실상 한국당의 총사퇴에 대해서는 쇼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총사퇴가 그 자리에서 저는 혈서를 써서 실제로 총사퇴를 갖다가 하는 제대로 된 결의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의원직 사퇴서를 의원들이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고 일부는 제출했다. 그러니까 공수처법이 통과될 때 한국당은 별도로 의총을 하였으면 의총에서 전부 다 써내면 되지. 예? 일부는 했고 일부는 하기로 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퇴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108명이 차스퇴는 동의했다. 말로 동의하는 거. 그리고 아직 사퇴서도 쓰지 않은 거. 그리고 사퇴서를 심재철이가 들고 황교안과 협의해서 쓴다. 이거는요. 총사퇴를 그야말로 비장한 결의. 국회에서 하려고 제대로 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노력이 없을 때 총사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한국당이 총사퇴서를 쓰는 방식에도 어떠한
비정한 결의도 없어요. 의원직 사퇴서를 받아서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니 강력한 대여직 투쟁을 위해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협의해서 처리해야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원 총사퇴라는 것이 지금 비례한국당이라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사퇴를 갖다가 해버리면 현직이 비례정당에 옮겨가야 그 정당이 앞으로 번호를 받아서 표를 받을 겁니다. 다 사퇴해버리면 비례표를 어떻게 얻느냐. 그래서 사퇴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결기가 그 정도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이 와중에도 총선에 비례대표 위성정당 만드는 것 걱정하고 자빠졌으니 참 이자들은 아주 현실적이라고 해야 됩니까? 좀 많이 모질한다 해야 됩니까? 민주당은 어제 표단 속에 들어갔고 어제 표결 직후에는 159라고 나왔는데 찬성이 나중에 주성용이가 뒤에 추가돼서 160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반대하던 주성용, 김경진도 민주당이 표결 직전에 농어촌 지역구를 보장해 주겠다. 지금 273, 47만 결정됐지 지역을 어떻게 찢고 볶을 건가를 갖다가 민주당이 확정을 안 하고는 이까지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농어촌 지역구에 해당되는 호남의 그 포에 해당되는 의원들이 이제 반대한다 하니까 농어촌 지역구 보장해 주겠다니까 찬성으로 돌았어요. 그럼 주성용, 김경진이는 반대한다고 말한 것이 결국은 쇼였죠. 자, 조홍천이도 반대한다 했는데 윤호중이가 표결 직전에 조홍천이 방에 가서 설득했답니다. 그러니까 조홍천도 찬성 표를 던졌대요. 자, 끝까지 당론을 따르지 않고 표결에 지금 기권함으로써 반대 의사를 이렇게 밝힌 금태섭 의원. 지금 유일하게 혼자입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공수처장 수사 기소권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야당과 협의해서 우려되는 사항이나 독소 조항은 다 반영할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다수도 좀 순진한 사람들은 공수처가 돼도 그렇게 독재하는데 도구가 안 될 거다. 가는 과정에 이리저리 보완이 되어서 나중에 누더기 공수처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들을 했지요. 그런데 원안보다 더 세져 버린 막판에 1+4를 데리고 공수처 법안을 수정할 때 더 세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 비리 적발 때는 직접 기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야당이 그렇게 항의하고 검찰이 항의했던 지금 검경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 사람을 수사에 착수할 때는 공수처에 통보해야 된다 조항은 21대 국회에서 보완한다고 합의했답니다.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이미 통과되어가 칼자루 잡았는데 왜 보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권적인 옥상옥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야말로 문 정권이 이제 갖고 놀게 생겼습니다. 자, 독재의 서막이 열렸고요. 선거법으로 시스템상 독재를 하기 위한 이원집정부제로 가기 위한 서막을 열었고 공수처로 물리적으로 위에서부터 쳐서 이제 정권에 저항하는 사람을 전부 손을 볼 수 있는 그런 한마디로 서막을 열었어요. 자, 황장수 같이 정권에다가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조사 좀 해라고 이제 검경을 풀어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시대가 열려버린 겁니다. 약점 잡힌 경찰 간부나 검사들을 동원해서 저 황장수란 놈이 떠들고 있어. 저놈 좀 샅샅이 틀어봐. 자, 이런 더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독재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고, 이 시대를 견디는 방법은요, 이제 독재를 위한 저항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 무슨 좌우구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독재를 위한 저항이다. 그러면 기존에 우파들 좌파들끼리 이념 대결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독재냐 반독재냐로 싸워야 될 문제다. 자, 이제 이념을 앞세우기보다 독재 반독재로 문정권과 싸워야 된다. 저는 봅니다. 박정희 정권 때 다양한 사람들이 독재 반독재냐, 전두환 때 독재 반독재냐, 그 이상의 독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독재냐 반독재냐는 그런 단순한 노선으로 이 정권의 독재를 꺾기 위해 가능한 모든 국민들과 함께 싸워가야 될 시점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